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시시한가, 시인의 시선으로 한 편의 시와 함께 좀 세상과 뉴스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민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예, 새해 첫날 1월 1일은 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지만 예. 그 작가 지망생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요? 왜냐하면 신춘문예 당선작이 신문에 짠 하고 실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도 새해 첫날에 신문 기사나 뭐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 올해 신춘문예 응모작들이 어떤 경량을 띠고 있는지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그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올해 이 신문의 신춘문예 응모작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상을 반영한 원고가 많았고 단절과 격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담아내고 또 관계에 대한 열망을 중요하게 다뤘다고 평했는데요. 예. 심사를 본 김행숙 시인은 직접적으로 팬데믹을 다루지 않더라도 일종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문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격리의 시대, 거리두기의 시대에서 관계에 대한 열망이 과거와는 다른 지점에서 또 중요한 욕망으로 부상한 느낌이라 이렇게 평가도 했고요. 정말 그렇긴 해요. 예, 너무 답답하고 하죠. 너무 외로우니까 예. 사람이 만나고 싶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그 또 소설 응모작들도요. 역시 코로나 시대를 반영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전세난 같은 주거 문제도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네. 뭐 집 주거 문제는 바로 이 시대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또 이 문제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설의 소재가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다 문학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어차피 문학이라는 게 예술이지만 그래도 사회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회에 살고 계시니까 다들 늘 시대 정신이 이렇게 반영이 됐었나요? 아니면 올해가 워낙 특이한 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문학이라면 약간 현실과 좀 동떨어져서 약간 낭만적인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오히려 문학은 깊게 들어가 보면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첨예하게 다루고 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감각적으로 이렇게 포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더 예민한 그렇죠. 편이라 예. 더 깊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작가가 되는 길이 뭐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신춘문예가 아직도 가장 권위 있는 방식인가요? 뭐 권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사실 학자마다 사실 신춘문예 시효에 대한 뭐 이견도 있고 그 또 이런 등단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은 있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견이 있지만 그 한양대 이재복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신춘문예 효시를 1920년 매일신보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왜 하필 그 출판사도 아니고 신문사에서 이렇게 작가들을 맞아요. 이렇게 등단을 하는 제도가 시작이 됐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이런 배경으로는 어느 정도는 각 신문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거군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시다시피 매일신보는 사실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사실은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춘문예를 활용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 각 신문사마다 또 지향하는 지향점은 다릅니다만, 그 사실 신춘문예라는 게 일본에서도 있긴 지금도 조금 명맥이 있긴 한데 미미해요. 일본도 예, 있었어요. 작가들도 잘 모를 정도이기도 예. 하고요. 근데 그런 제도를 왜 우리가 이제 100년 넘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 왔고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뭐 독립출판 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거나 예. 아니면 문예지에 발표를 하거나 또 얼마 전에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이기리 시인 같은 경우는 등단을 하지 않고 바로 문학상을 수상한 예외적인. 등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작품 활동을 하신 거군요. 예, 요새는 좀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놓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신민아 시인도 신춘문예 그렇죠. 등단. 신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뭐 하면 어때요? 옛날 저도 얘기. 2007년도 예. 경향신문 시부문으로 등단을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심정은 어떤 걸까요?
그 기억을 한번 좀 되짚어 보신다. 하도 10년 넘게 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몇 번 오지 않죠. 맞아요. 예, 그렇게 감격으로 확 오는 순간은 사실 혼자 습작만 하다가 딱 1월 1일에 이제 내가 쓴 글이 신문에 딱 나온다. 이게 좀 드라마틱하긴 하죠. 아니 그 몇 년 도전하신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체중심에 올랐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심장이 떨리는 게 크리스마스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22일, 23일 요때 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연말 다 망치네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02로 뜨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그냥 스팸. 그러면 정말 이건 괴로운 거죠. 광고성 뭐 이런. 예. 근데 또 이제 등단 전화를 받으면 정말 그 해의 연말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과 그렇죠. 연초를 보내게 되는 거군요. 예. 참 제대로 이게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시는 아무래도 그러면 올해 당선자? 예. 올해 당선자 중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네. 이런저런 의견들은 등단에 대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새해에 또 새로운 신인의 간절함과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읽는 거 이것도 읽는 사람한테는 좀 설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새로운 시인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시를 썼을까 하는 궁금하네요. 궁금함이 들죠. 네. 오늘도 재능을 안 쓰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해서 낭독을 요청드립니다. 재능을 활용해서 잘 그럼 읽어주세요. 어떤 시인의 어떤 시인지? 예, 그 조선일보 실주문의 시부문 등단작인데요. 단순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강욱은 시인의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마음, 강욱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리의 조약돌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작은 감기야 라고 말해도 창백한 얼굴은 일회용 마스크처럼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눈병에 걸렸고 볼에 홍조를 띤 사람이 되었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병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걸어오는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죽고 만다. 말끔한 아침은 누군가의 소독된 병실처럼 오고 있다. 저녁 해가 기울 때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감자튀김을 먹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며 말한다. 정말 끝내주는 경기였어. 나는 주저앉은 채로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밤의 비행기는 푸른 바다에서 해수면 위로 몸을 뒤집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매일 다른 색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있다. 버스에서 승객들은 함께 손잡이를 잡으면서 덜컹거리고,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창의 빗방울이 점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편의점에서 검은 봉투를 쥔 손님들이 줄지어 나오지. 돌아보면 옆에 사람이 없는, 돌아보면 옆에 사람이 생겨나는, 어느새 나는 10년 후에 상상한 하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쥐었다가 펴는 손에 빛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고 있지 않아도 그랬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납득이 쉽지 않았는데. 예, 한 번 더듬었네. 어떠세요? 저의 그 어떤 일상을 너무 이렇게 잘 그렇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길과 제가 타는 버스와 또 제가 거기서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나오는 모습과 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병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병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얘도 언젠가는 죽기는 죽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늘 내가 살아있다는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귀가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시 자체를 보면은 뭔가 예. 좀 모호하거나 좀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어떤 심사위원들도 전공법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 전공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썼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시인의 내면을 여과하는지 저는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너무 단순히 희망이나 긍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않았어요.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 그 불확실함을 가지고 견디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존재에 대한 마음을 잘 푸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재밌어 승리한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좋았다고 하지만 또 이 시인은 그 주저앉은 다른 편을 보고 있는 그 모습 숨을 고르는 상대편을 생각한다. 야, 이 마음도 참 섬세하죠. 너무 섬세해서 저희가 평소에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럼요. 좀 더 타인에 대해서. 자, 끝으로 그러면은 신춘문예 얘기를 했는데 당선되지 못한 사람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지금 그렇죠. 축구 경기처럼. 그게 참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아마 이번 기회에서 좀 아쉽게 등단하지 못해서 아마 남몰래 속상한 분도 많으실 테고 또 당선 소식을 듣고 새해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언어라는 어떤 문학이라는 축복과 어떤 고통의 세계에 오신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같이 쳐주시고요. 사실은 신춘문예가 뭐 권위 있는 상이다 하지만 저는 무슨 권위가 이렇게 하찮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현실이 좀 추울 때가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화려하게 등단했어도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호흡으로 이어가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신민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신춘문예 경향성 또 등단한 작품 같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